자, USB 다 꽂아주세요. USB 다 꽂아주세요. 여기 골점 모양? 자, 그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왼쪽에 파일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저장하기 찾아서 클릭할게요. 선생님 또 파일이 안 눌렸나봐요. 없을 수가 없어요. 파일이 눌려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그렇게 치우지 말고 이쁘게 잡으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장하기 누르세요. 네. 저장 눌러요, 선생님. 아직이요. USB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왜 그냥 저장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합니다.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합니다. 이게 안 써나요? 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저장해요. 아직이요. 네. 이거 안 나오네. 누가 안 나와요? 저요. 선생님 USB 드라이브 클릭하시고 안 했어요. 클릭하고 안 했다고. 네, 클릭을 안 했어요. USB 드라이브. 선생님은 USB 옆에다 꽂으세요, 선생님. 다시. 선생님 말고. 네, 그 옆에다 꽂으시라고. 이제 나오죠. 또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갈리? 네. 글씨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글씨 읽을 거죠? 네.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파일 이름에 곰새말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 곰새 말이. 저장 위치, 또 하나는 파일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파일 이름에 곰새말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요거는 바꿔줄 거예요. 오늘 배운 거는 저희 글꼴 바꾸는 거, 서식 바꾸는 거 배웠죠? 예, 뒤에다가 클릭하고 지워요. 그리고 서식 아니야, 글꼴 바꾸기. 그리고 저장하나요? 네.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네, 저장합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위에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네. 제목 표시줄에 글꼴 바꾸기라고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빈문서 1이라고 써져 있으시면 저장 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D 땡땡이라고 써져 있죠. 내가 저장한 위치가 USB 드라이브라는 걸 요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큰 X 말고 조그마한 X 있을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기존의 문서, 즉 열려있는 문서를 닫고 새로운 문서를 열 때 쓰는 거거든요. 네.
요거 다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애국가 드린 거 있죠? 네네. 글씨량이 꽤 많습니다. 열심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애국가. 됐죠? 자, 이제 글꼴을 차근차근 바꿔볼게요. 뒷장에 넘기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있는 글꼴 어떻게 바꿀 건지 써놨거든요. 자, 애국가 부분을 블럭을 잡아줄게요. 애국가 제목을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리고 아래 요거 뜨는 거는 무시하셔요. 위에 뜨는 것도 무시하세요. 자, 위에 상단에 서식도구 상자에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글꼴 바꿀 때 쓰는 거예요. 네. 그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펼쳐졌을 때 모든 글꼴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글꼴도 나와 있는 데에서 마우스 올려놓고 휠 굴려주시면 궁서체 찾을 수 있어요. 궁서체 찾아서 클릭할게요. 선생님 여기 거 지워졌는데.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이게 글자 크기 바꿀 때 쓰는 거죠? 글자 크기 32로 바꿔볼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가가가가 써져 있는 것 중에 요거 가 빨간색이 요 가가가가 써져 있는 거가 글자 속성들입니다. 여기에서 가 빨간색이 글자색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역시 팔레트 열리고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넣어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요 선짝짝짝 그어져 있는 거 있죠? 글자 속성 옆에. 얘네들이 문단 정렬이에요. 기본적으로 문단 정렬은 무조건 들어가져 있으셔야 되고 양쪽 정렬이 지금은 현재 들어가져 있습니다.
역시 글자 속성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첫 번째 거부터 이름 뭐예요? 양쪽 두 번째 거 왼쪽 정렬 왼쪽 정렬. 세 번째 거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은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그림에다 누르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고. 자, 그러면 글씨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 문서의 가운데로 오죠? 자, 네 번째 거 이름 뭐예요? 오른쪽 정렬. 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 거. 정렬. 배분 정렬.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 넓어졌어 넓어지고 띄워졌어요. 떨어진 거 보이죠? 자, 그 다음 거. 나눈 정렬. 자, 나눔 정렬을 눌러주시면 반응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위치를 됐어요. 반응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나눔 정렬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양쪽으로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요거 양쪽 정렬 눌러서 원 상태로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왼쪽 정렬도 제가 안 눌러봤죠. 이거 왼쪽 정렬 눌러도 반응이 없거든요. 양쪽 정렬이랑 왼쪽 정렬은 차이가 뭐냐면 글자를 좀 길게 썼을 때 티가 납니다. 지금 여기 뒤에 문단부 없죠? 엔터 쳤다는 얘기예요? 안 쳤다는 얘기예요? 안 쳤다는 얘기죠. 근데 양옆에 끝부분이 이쁘게 일자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일자, 여기도 일자. 요게 양쪽 정렬이에요. 근데 왼쪽 정렬을 넣어주면 보이나요? 뒤에가 바뀌었죠? 여기가 들쭉날쭉 정리되는 게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논문 같은 거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려운 단어나 뜻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단어는 그런 문서를 쓸 때 나눔 정렬을 해놓고 써요. 특히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눔 정렬이 아니고 왼쪽 정렬을 해놓고 쓰죠. 평소에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양쪽 정렬을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서를 쓸 때는 왼쪽 정렬 쓴다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줄 거 해볼게요. 요거. 여기도 이제 글꼴을 바꿔줄 건데, 지금 얘는 여러 줄이잖아요, 선생님. 자, 블럭을 잡을 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일자로 왔어요. 네. 근데 블럭 잡으실 때 그것도 지금처럼 여러 개를 잡을 땐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상상하냐면 여기에 임의의 점이 있고 맨 뒤에도 임의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단 거리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1부터 보선 하세까지 다 블럭이 잡혀요. 네, 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 함초롱 바탕 오른쪽에 화살표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넣어볼게요. 아, 도듬체 먼저 넣어볼게요, 선생님. 도듬체. 글꼴 도듬체 찾아서 클릭. 네. 도듬체 찾아서 클릭.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13으로 바꿀게요. 13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10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13 찾아서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속성 중에 진하게도 한번 넣어볼게요. 진하게 클릭.
자, 그리고 글자색도 바꿔보겠습니다. 글자색도 취향껏.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색깔을 넣으면 블럭을 풀고 확인. 클릭해서 블럭 풀고 확인합니다. 잘 들어갔나요? 네. 자, 블럭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블럭 잡을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블럭을 잡다가 중간에 멈춰요. 근데 블럭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글자가 다음처럼 이동하는 행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꼭 다음처럼 다 잡아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렸다. 마우스를 뗐다. 그러면 클릭해서 블럭을 풀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요, 선생님. 대부분 안 돼요,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뭔가 하나를 빼먹고 안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블럭을 잡고 멈췄는데 실수로 드래그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글자가 다음과 같이 이사를 했어. 이럴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졸려. 이사를 할 수 있겠죠? 되돌려야지. 그러면 여기 왼쪽에 요거 왼쪽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얘가 되돌리기입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클릭해서 블럭 풀고 다시 블럭 잡아줄게요. 자, 여기는 글꼴을 굴림체 13포인트에 글자색 바꿔주래요. 글꼴을 굴림체 13포인트 글자색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밑줄을 넣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앞에 진하게와 기울임은 옆에 화살표가 없는데 밑줄과 치소선과 글자색은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글자색은 무조건 그림이 아닌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라고 했었죠? 네. 근데 밑줄은 그냥 그림 누르라고 했어요. 이 옆에 있는 화살표는 내가 이제 옵션을 더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밑줄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주면 다음처럼 어떤 선 종류가 펼쳐집니다. 자, 밑줄로 넣고 싶은 선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선 모양으로 밑줄이 들어가게 돼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옆에 클릭하시면 맨 아래 밑줄 색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역시 팔레트 뜨고 요거 밑줄의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줄 3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줄블럭 잡은 거 기억나시나요? 줄블럭 잡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잡았어요, 선생님? 왼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네. 클릭을 하면 그 줄이 다 블럭이 잡히죠? 자, 이때 아까는 드래그 이렇게 했죠? 네. 줄블럭을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더 쉽게 블럭을 잡을 수 있어요. 드래그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꿀게요. 글꼴 맑은 고딕에 14포인트 치소선 넣어달래요. 맑은 고딕에 14포인트에 치소선 넣어달래요.
그 다음에 글자색도 바꿔주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취소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했는데. 저는 취소선 블럭 풀고, 블럭 접고 다시 하시면 되죠.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잡는 거죠? 네,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블럭만 잡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4절입니다. 4절 부분 블럭 잡고 여기는 글꼴을 함초롱 도듬으로 해달래네요. 함초롱 도듬 찾아서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17포인트예요. 근데 17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글자 크기인 18포인트로 저는 먼저 해주고, 자,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바로 옆에 보면 위아래에 화살표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요거를 위에 거를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 거를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17을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올라와요? 글자 크기 17을 맞춘다고 그랬죠? 옆에 앞에 보세요. 요거 화살표에 위에 거 화살표를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게 기울임이랑 글자색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 색깔을 원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원래 글자 색이 무슨 색이에요, 선생님? 원래가? 검정색이죠.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 색을 다시 검정색으로 그냥 하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글자 색을 얘를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블럭 잡고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꾸시라. 그게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저장해 볼게요. 네? 이 줄이 가운데로 이렇게 갔는데. 무슨 줄이 가운데? 취소선 눌러서 빼세요. 취소선 들어간 것 같은데? 취소선은 그림. 상 위에 저선하고. 선생님 제가 글자선에 네. 이게 17이 안 나오고 17.0이 나왔거든요. 17.0이나 17이나 같은 숫자죠. 나 그래도 이게 또 산수 시간에 우리 17이랑 17.0 같은 거라고 배우잖아요. 아주 정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다 못하셨어도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선생님 지금 블럭이 4번 4절이 지금 블럭이 잡혀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음처럼 블럭이 잡혀있으면 블럭 잡힌 것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 꼭 블럭을 풀어줘야 돼요. 저장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블럭을 풀어줘야 된다고. 자, 여기 왼쪽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눌러줄게요. 푸는 거는 그냥 클릭하면 블럭 풀어요. 네. 아, 그것도 여기다는 됩니다. 네. 그렇대. 저 이제 저장 진짜 해도 될까요? 네. 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눌러줄게요, 선생님. 선생님 네. 저 이거 뭐 잘못했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할까요? 상관없어요. 잘못 넣었어도 그 잘못 넣은 거 나중에 수정해보면 되지. 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눌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파일 이름 애국가라고 되어 있죠? 자, 아니요, 저 빈문서라니까 제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취소 누르고 이게 저기가 안 돼서. 근데 방금 블럭을 잘못 아니 블럭을 잡을 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저장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블럭 잡은 것만 저장이 돼요. 근데 빈문서로 그냥 놔서 괜찮은 거예요? 블럭 풀었잖아요 방금. 근데 여기는 애국가가 떴는데 여기는 이거 해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파일 이름에 지금 애국가라고 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를 주소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 주소 표시줄에 보면 지금 현재 USB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USB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죠? 네. 자, 그럼 지금 저장의 위치가 USB 드라이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럼 USB 드라이브 클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에 애국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이거를 바꿀 건데 네. 자, 우리 지금 배운 게 글꼴 바꾸는 거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꼴 바꾸기라고 써줄게요. 다시. 자, 선생님들은 저장 누르지 마세요. 저만 누를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저장 누르지 마세요. 저만 누를 거예요. 아, 자, 얘를 저장을 누르게 되면 누르지 말아요. 네.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네. 자, 이 경고창은 왜 뜨냐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뜨게 돼요. 여기 보면은 글꼴 바꾸기가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누르면 기존에 있는 걸 지우고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오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요 창이 그대로 떠 있어요. 저는 아니오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일을 할 때 뒤에다가 날짜를 쓰거나 뒤에다가 숫자를 좀 쓰는 편입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 우리 뒤에다가 2 써주세요. 숫자 2. 네. 숫자 2 썼어요? 네.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글꼴 바꾸기 2 네.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하신 것도 선생님 그냥 눌러보시면 되는데 우리 집착하지 말자고 똑같이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글꼴을 바꿀 수 있다. 글자 크기 바꿀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